좋아요, 구독. 자,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기술주 중심의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렇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있었고요. 또 제가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GDP 2분기 발표도 일단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기업의 실적들이 조금 좋아진 면이 있죠. 예상보다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미국은 기술적 침체에 일단은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선행적으로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선행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확 내려진 정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미국의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에서 그 깊이, 그 확산, 그리고 기간을 3D라고 하죠. 이 기간을 모두 다 종합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선행되는 게 바로 실질 GDP 2분기의 연속 하락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료를 조금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에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그래도 0% 이상 0.5%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자, 그럼 뭐죠, 여러분? 물론 이제 조정치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면목상으로 보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침체에 돌입을 했다라는 시그널인데 저번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미국은 자, 바이든 대통령 있죠. 그리고 페드의 파월 있습니다. 재무부의 옐런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GDP가 발표되자마자 바이든과 옐런이 인터뷰를 바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오지 않았다라고 실질적으로 GDP 슬럼프가 조금은 발생을 했을지언정 리세션은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이든도 얘기를 했고요, 옐런도 얘기를 했고 우리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정치 논리로 인해서 경제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자,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예, 11월의 중간선거 때문에 바이든 그리고 미 재무부 그리고 페드는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려를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우려가 현실화 일단은 됐다라는 거고요. 뭐 월스트리트, 뭐 CNBC 그리고 뉴욕타임즈 등등 세계 유수 경제지에서도 탑 기사로 이거를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일단은 직면을 했고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자, 우리가 물가가 잡히는 것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수순이고 이것을 경기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물가가 잡히고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디에서 일단은 후행적으로 알 수가 있느냐? 노동시장에서 일단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가가 잡히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GDP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GDP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사이클로 돌죠. 노동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9월 말에 있는 페드 FOMC 이전에 우리 8월 달과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 자, 어차피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CE,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등락을 지금 주고는 있는데 PCE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할 말씀 드릴게요. 자, 7월 말에 발표된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오른 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오른 걸로 돼 있는데 7월 말에 발표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6월 달 분입니다, 여러분. 6월 달 분이 7월 말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6월 달 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6월 달 유가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6월 달에 유가 차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고가 볼까요? 고점이 120달러를 넘어섰었어요. 자, 120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7월 달 보세요, 여러분. 7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조금은 높게 나올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달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낮아지겠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CPI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는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일단은 입증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노동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조금 있다가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에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하는 구직 보고서, 노동 보고서가 일단 발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컨센서스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파월, 바이든, 옐런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자, 그저께까지 주장했던 건 뭐예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경기 침체 없이 이것은 미국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분들의 믿음이 뭡니까? 노동시장의 단단함이거든요. 근데 이 단단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그 회복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 관한 고용 보고서가 자, 2일 날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요. 2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조금 예측이 들고요. 예측이 들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 보자면 경기 침체는 온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 시장에 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원유라든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상품들에 대한 등락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김산 마스터님께서 원자재에 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오늘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향후 전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